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이죠. 오늘은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제가 될 때까지 이거 태움 문화 그렇죠? 네. 그 간호사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태움 문화 실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? 네,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. 예. 일단은 일어난 사건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15일이었습니다.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병원의 신입 간호사로 근무하던 이 간호사가 투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 남자친구는 그녀가 평소에도 조직 내 어떤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. 태움 문화가 원인이다. 이렇게 지목을 했죠.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고 이 간호업계에서 이런 뜻이 담긴 은어인데 일단 신규 간호사들을 좀 호되게 가르치는 그런 문화를 일컫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단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잖아요. 간호, 의사 이런 쪽이. 그래서 원래도 좀 엄격하게 가르치는 관습이 많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을 빙자한 인격 모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한번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같이 보시죠. 네, 수간호사가 퇴근을 할 때면 가방을 들고 앞에서 배웅해야 한다. 이런 얘기도 있었고, 실수를 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, 너 낳고 미역국은 드셨냐, 이렇게 가족으로 인한 모독까지 이어지고요. 참 이걸 다 읽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참 끔찍한데 그야말로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? 영혼을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거.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완전히 거의 그냥 죽여놓는 그런 왕따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군대 문화에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. 그 서울 문화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셨던 대로 언어 폭력뿐 아니라 신체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.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사건인데요. 이런 태움 문화를 못 견디고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다반사라고 합니다. 한국간호과학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. 직장 내 스트레스가 이직도에 미치는 영향, 이거 얼마나 되나 한번 봤더니 경력 1년 미만인 간호사의 한 161명 중에 60%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 간호사들이죠. 평균 이직률이 3명 중 1명이 거의 이렇게 퇴사를 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놀랍네요.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의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효율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명하복식 문화가 도입이 된다.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태움 문화가 그냥 단순히 인성이 나쁜 몇몇 간호사들 때문이 아니라 고질적인 의료 시스템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일단 가장 먼저 짚어볼 게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고요. 또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15명, 많을 때는 20명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본인 일과를 지금 집중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신입 간호사들을 가르치고 또 만약에 후배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되면 초과 근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그럼 거죠. 당연히 짜증나고 그냥 뭔가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건 얘기인데 참 답답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이런 신입들도 압박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신입을 가르치는 경력 선배가 볼 때도 좀 부담이 많은데 한번 이 대학병원에서 8년 동안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간호사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근무 시간 안에 그 모든 환자들을 케어하고 일을 끝내고 주사 처치를 하고 하려면 이제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업무 강도가 계속 이제 세지다 보니까 간호사들은 힘들어서 계속 그만두게 되고 그 그만둔 자리를 신규 간호사들이 계속 채우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들은 아직까지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런 상황이니까요. 참 어떤 면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을 갖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인력난 문제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가 좀 여기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병원도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
6초면 잿더미. 오늘 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? 6초면 잿더미 된다는 게? 네, 이번에는 화재입니다. 아, 화재. 네,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이 말 그대로 바싹 말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불씨에다가 봄철 평균 풍속인 한 초속 6m 정도의 바람을 갖다 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. 3m 정도의 낙엽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다 타버린다. 야. 이런 내용입니다. 이거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쌓여있는 낙엽들이 완전히 불쏘시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봄 가뭄 때문에 산불 피해 더 심해지잖아요. 네, 최근에는 삼척이랑 강릉 이렇게 예.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.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산들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만약에 봄에 들어서 더 건조해지게 된다면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예. 또 특히 문제는 그 낙엽 밑에 숨어 있는 작은 불쏘시개 같은 불씨들 있잖아요. 예. 뭐 예를 들어서 담뱃재 이런 작은 담뱃재가 과연 큰 불로 번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. 봄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등산객분들 그리고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. 뭐 아시겠지만 물론 산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흡연은 금물이고. 그리고 요즘엔 쥐불놀이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. 아, 맞습니다. 큰일 또 납니다. 요즘 이제 정월대보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. 예, 들불 뭐 놓고 예전엔 그랬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얼마나 건조한 거예요? 뭐 아시겠지만 이달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그 대기 습도가 몹시 낮은 상태인 실효 습도가 25%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건조 경보도 발효가 되는데요. 예. 이런 주의보, 그 경보 같은 특보가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올해만 한 11건, 12건이 발생을 와, 했는데 예. 지난해에는 3건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. 예. 벌써 봄이 되기도 전에 4배를 훌쩍 넘은 수치고요. 왜 이렇게 올해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이렇게 건조할까 봤더니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었고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 좀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. 예. 그 내일 밤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예. 전국적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. 흡족한 그 강수량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서 이번 예. 겨울 가뭄, 겨울 건조가 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제가 어제 세차를 했더니 내일 비가 오는군요. 네. 세차를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설 연휴에 주택가 화재 소식도 막 들리더라고요. 네, 설 연휴 동안 그 산 등지뿐만이 아니라요. 네. 도심 곳곳 그 주택가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는데요. 설 당일이었던 16일 오전에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. 네. 또 이 밖에 같은 날 성동구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서 20분 만에 불이 진화가 되기도 했는데요. 예. 소방청에 따르면 이 연휴 기간 평균적으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하루 평균 142건이었고요. 예. 특히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는 서울 45건, 경기 67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, 서울시도 대책본부를 꾸렸다니까 빨리 화재 소식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. 공짜 옷이 날개. 뭐 옷이 날개라는 말은 알겠는데 네. 공짜 옷을 어디서 주는 데가 있나 봐요? 네, 그렇습니다. 서울시의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취업 날개가 지난 월요일이었죠. 1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예. 보통 면접을 앞두고는 뭐 정장 재킷부터 뭐 블라우스, 하의, 구두까지 이거를 취업 준비생 혼자 다 준비를 하려면은 뭐 기본 30만 원이 훌쩍 들 정도로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. 예. 서울시가 이런 구직 비용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. 예. 뭐 지난해 말까지 한 2만 7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용을 했는데 대단하네요. 만족도가 신기합니다. 97%, 거의 100%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. 뭐 저도 이거 빌릴 수 있나요? 아쉽지만 MP께서는 죄송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, 네. 그렇군요. 나이 제한에 네. 직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 제한에 네, 나이 굉장히 제한이고요. 서럽군요. 네, 예.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또 최대 연 10회까지 가능합니다. 또 좋은 점은 일단은 서울에는 이 업체가 신촌, 건대, 왕십리 이렇게 예. 세 곳에 있는데요. 예. 일단 대여 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그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해서 가면은 예. 직접 치수를 정하고 오. 치수가 데이터화돼요. 그래서 어. 데이터에 남아 있으면 뭐 온라인으로 클릭하기만 하면 이제 택배로 쉽게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저처럼 큰 사람들 몸에 맞는 것도 있어요? 네, 가능합니다. 거기에는 일종의 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대여 전문가가 상주를 하고 있어서 뭐 예. 키나 체형에 따라 바지랑 치마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수선을 해줘가지고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예. 또 단순히 그냥 검정색 면접 정장용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질, 색깔 같이 이제 만여 벌이 넘는 아이템이 구비가 돼 있다고 대단하네. 하니까 취업 목적,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예. 올 봄에 이제 공채
이 옷 취업 날개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구균진 기자였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